가장 먼저 저희 연구과제의 목적은 이제 제주 환경에 분포되어 있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조사를 하는 게 주 목적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미생물을 배양을 통해서 이제 항생제 내성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연구 목표 같은 경우에는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통해서 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제주도 안에서 이제 수행되고 있는 연구 테마들도 보면은 주로 분변성 미생물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 일반적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저는 이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제주도 환경에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으니 이러한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되고, 농가라든지 인체라든지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항생제 양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제주도라고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제 한국동물의약품약회에서 판매량 추이를 이제 나타내는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양동 농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수산 양식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이 산업 자체가 제주도에서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는 양동 산업과 수산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산업에서 가장 많은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제주도 내에 많이 분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많은 양돈 산업이나 수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로 인해서 미생물들이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 내성을 갖게 되면 그 미생물들이 그러한 항생제를 처리를 하더라도 죽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미생물의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그런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포함하게 된다고 하더라면,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그 미생물 감염됐었을 때 항생제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투여를 하더라도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원헬스라고 하는 하나의 항생제 내성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헬스라는 하나의 그 슬로건을 갖고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간에 항생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방문하게 되는 환자들한테 불리한 그런 병원성 미생물들이 어떠한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개발해 나가야 될 항생제 계열,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필요한 이제 항생제 계열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범주를 정해놓고 항생제 사용량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미생물들에 대한 치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고하는 등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수산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타겟으로 했고요. 그 배출수에서 나오는 그 배출수가 실질적으로 필터링이 돼서 배출되고 있지만, 많은 그 항생제 내성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분해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받아놓고 저희가 필터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DNA를 추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 그 양식장에서 분변성 미생물들이 많이 검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는 지하수를 타겟으로 분변성 오염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이 얼마나 분포가 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지하수 관정을 3군데 설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용천수는 2군데를 설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바닷가로 흘러나온 용천수를까지 같이 포함하게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희가 한 20리터 정도를 필터링을 하고, 저희가 필터링을 한 그 필터를 갖고 미생물을 배양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미생물만 따로 분리를 해놓고, 거기서 그 미생물이 갖고 있는 전체 유전자를 뽑아내 가지고 그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서 그 미생물이 갖고 있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어떤 것인지, 과연 이거하고 대지 분변에서 존재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패턴이 비슷한지, 이런 걸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돼지에서 왔는지, 아니면 사람 인체에서 유래됐는지, 아니면 뭐 소 농가에서 뭐 왔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연구기간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고, 이제 2021년 또 한 해 동안은 지하수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항생제 내성 유전자에 관한 그런 그 관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항생제 사용량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런 도 차원에서도 그러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러한 게 실질적으로 도 산하에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 추적해 나갔었을 때 실제로 저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로 바로 소의 목적으로서 쓰는 항생제를 바로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에서도 하나의 연구 테마를 마련할 수가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도에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항생제 사용량을 좀 더 엄격하게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관리 방안 같은 거를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매번 항생제도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동일한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항생제는 계속 개발이 되고, 그에 따라서 항생제 내성 패턴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 조절하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로 이제 여기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바다에 흘러가게 되는데요. 바다에는 그 비브리오라고 하는 그 폐혈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폐혈증에 그 비브리오에 감염돼가지고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사망 환자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아마 최근에 사망 환자가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제주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여름철에 와가지고 이제 해수욕을 즐기게 되는데, 그런 해수욕을 즐기는 과정에서도 그런 비브리오에 감염이 되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비브리오 균들이 만약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연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해 나가고,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이제 삼면이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소스들이, 특히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다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기 때문에 많은 오염원들이 존재하게 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항생제 사용량만 봤었을 때는 이제 제주도의 주력 산업인 양논 산업과 수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약간 포커싱을 두고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하나의 폐수들,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이제 오염원들을 저희가 특정화를 지어 가지고 나중에 해양에서 어떠한 비브리오균이나 특정 그런 병원성 미생물이 이제 항생제 내성 유전자 갖게 되었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항생제 유전자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는지, 어느 소스로부터 그 유전자가 흘러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미생물들이 항생제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나중에 이게 양동 산업인지 수산업인지에 따라 더 특정화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항생제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게 된다면 이쪽에서 조금 더 항생제의 사용량을 조절을 한다든지, 사용하는 계열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양동 산업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킴으로써 약간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기초과학 연구보다는 약간 응용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차세대 염기설 분석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생물에서 DNA를 분리를 하고 DNA 추출을 하면서 그 DNA를 컴퓨터상에서 분석을 하면서 그런 항생제 내성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에 있는 미생물 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보다는 이제 응용 쪽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편으로 좀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환경으로부터 얻은 DNA 정보들을 저희가 유전체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파일로 갖고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런 정보들 차곡차곡 이제 모아놔두면 이제 해마다 어떻게 그런 항생제 패턴들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